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첫사랑은 그저 추억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많더군요. 저와 남편은 서로 첫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죠.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차를 세차하러 갔다가 차 안에서 돌반지 구입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뒤를 쫓아간 곳에서 상상 못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그의 첫사랑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제가 어떻게 무너지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들처럼 서로 돈 모아 결혼했고 20대 구축 아파트 전세로 시작해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회사 근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녀 계획도 세웠죠. 저나 남편은 둘 다 애를 좋아해서 욕심 같아서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자연히 애가 바로 생길 줄 알았지만 안 생기더라고요. 아직 신혼이기도 했고 기다리면 생기겠지 했으나 이게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착을 좀 내려놓고 애 없이 살다 보니 이런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는데요. 그런 생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 모르게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어? 뭐가? 자기 보험 가입했어? 항상 저에게 믿음을 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준 남편이었기에 저희는 연애 때도 그랬고 결혼해서도 서로의 핸드폰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있던 남편 핸드폰 화면에 뭔가 떠있길래 봤더니 보험 약관이었습니다. 아, 얼마 전에 보험 하나 들었어? 이미 있잖아. 보장이 좀 약한 것 같길래. 결혼 준비를 할 당시 저와 남편은 서로 대출은 얼마나 있고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다 오픈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을 가입한 내역도 공개했고요. 실비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둘 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보험을 들었다고 하니 좀 이상하더군요.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미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보험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보장도 좋고 또 이왕 드는 거 친구한테 가입하면 관리도 잘해줄 것 같아서 가입했어. 다음부터는 꼭 미리 얘기할게. 딱 봐도 보험 내용보다 친구 부탁 때문에 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보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있으니 추가로 더 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보장이 약간 부족했던 건 제가 겨우겨우 사정하고 부탁해서 들었는데 그건 역시 쓸데없이 돈이 나간다고 투덜거리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그런데 마치 당연한 것을 한 것처럼 보장 때문에 가입했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갔는데 결혼 후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저희는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할 일 다 하고 방에 들어와 잠시 다리 좀 펴고 앉았는데 자려고 보니 잠은 안 오고 해서 남편 책상 서랍에 뭐가 있나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죠. 첫사랑에게 쓴 연애 편지였습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기가 부끄러워서 혼자 이렇게 연습해 본다. 세영아. 세영아. 네가 내 마음을 알듯이 내 뜻대로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남편이 첫사랑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여러 번 연습한 듯한 종이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 말고 첫사랑이 있었으니 과거에 쓴 편지 하나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웃고는 다시 편지를 집어넣고 서랍을 닫으려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스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핸드폰에서 본 보험약관이 떠올랐고 그때 보험 설계 담당자 이름이 이세영이었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에게 잠깐 들어와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왜? 남편은 제 손에 있던 편지를 보고는 야, 너 이거 읽었어? 응, 이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쓴 거야. 그래, 알아. 편지 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세영? 어? 그 사람 맞지? 그 사람이라니? 자기 보험 든 거. 이 사람한테 가입한 거 맞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이라 크게 싸울 수도 없고 너무 기막힌 저는 화를 최대한 가라앉은 채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났어? 회사에서 우연히 만났어. 정말이야. 회사?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첫사랑을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부서 직원하고 세영이랑 둘이 걸어오길래 처음엔 몰랐는데 걔가 먼저 나한테 아는 척해서 명함도 받고 뭐 이렇게 됐어. 정말 오랜만에 본 거라 걔가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거절했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보험 설계사더라고. 남편은 이날 저에게 보험 일 말고는 사적으로 연락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냥 이성 친구라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데 첫사랑이라고 하니 당연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자기야, 기분 풀어.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해. 그런데 정말 보험 가입하려고 몇 번 연락한 거 말고는 없어.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남편 혼자 벌긴 힘들다고 해서 보험일 시작한 거라고 하잖아. 그 여자 결혼했어? 당연하지. 결혼해서 남편도 있어. 이 얘기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정말 보험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남편까지 있다는데 저 혼자 괜히 소설을 쓰는 것 같아 이번 일은 여기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은 아예 만들지 않았고 저도 제 인생 사느라 그렇게 잊고 지냈습니다. 어느덧 저희는 결혼한 지 4주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결혼기념일 때 저희는 항상 외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는 바람에 그 전에 주말에 미리 나가서 밥을 먹기로 했고 남편이 알아서 식당 예약까지 했습니다. 자기야, 여기 너무 좋다. 그치? 나 진짜 신경 썼다. 고마워. 그런데 작년에 갔던 곳도 좋았는데. 여기가 맛있더라고. 어? 자기 여기 와봤어? 아니. 말이 잘못 나왔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후기 보니까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 얼른 먹자. 그렇게 저희는 좋은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고 결혼기념일 당일에 남편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차는 안 가지고 가? 오늘 차장님 차 타고 가기로 했어. 집 앞으로 오기로 했거든. 그래? 그럼 같이 나가자.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함께 나갔고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 회사 상사가 기다리고 있길래 같이 가서 인사도 했습니다. 남편은 1박 2일 출장이라 하루 자고 오는 거였는데 이날 차를 놓고 갔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가 운전해서 출근을 했어요. 확실히 차를 가지고 나오니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날
어차피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남편도 없겠다 싶어서 회사 동기와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제 차를 타고 동네로 왔습니다. 배불러. 그런데 이 집 너무 맛있다. 그러게. 나 줄 서서 먹는 집 싫어하는데 여긴 그럴만하다. 얼른 타. 근데 너 세차 좀 해라. 그 정도야? 여기 새똥도 있는데? 어머, 진짜네. 우리 남편 타고 다닐 때 맞은 건가 보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셀프 세차장 있는데 가서 세차고 갈래? 나 저번에 혼자 와서 내 차 세차했는데 재밌더라. 그래? 그럼 가보자.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쉬워.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저는 계획에도 없는 세차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딘 건지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거품내고 씻어내고 나니 구정물이 많이도 나오더라고요. 힘은 들었지만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차를 빼서 쓰레기 좀 버리려고 차 안을 살펴봤는데 그때 조수석 밑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영수증이네. 그거 찢어서 버려.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그냥 버리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내역을 보니 돌반지 구입 영수증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뭐가? 아니, 주변에서 돌잔치 한다는 집은 없었는데? 남편분 지인 아냐? 회사 사람이나. 돌잔치 있으면 나한테 말했을 텐데? 이따 전화해서 물어봐. 그래야겠다. 이상한 기분에 영수증은 버리지 않고 따로 주머니에 챙겨놓고는 차 정리 후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퇴근 후 들어오자 영수증을 보여주며 누구 돌잔치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나 지인 아니면 회사 사람 돌잔치라고 했더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이상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왔어? 고생했네. 밥 먹었으니까 안 차려도 돼. 응. 그렇게 남편은 오자마자 씻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돌반지 샀어? 이게 뭔데? 아니 왜 남의 차를 뒤져? 왜 화를 내? 청소하다가 조수석 바닥에 있길래 보여준 건데. 그런데 돌잔치 있어? 누구야? 아니 그게 누가 좀 대신 사다 달라고 해서 사준 거야. 사다 달라고 했다고? 누가? 말해도 자기는 몰라. 그 사람이 사러 갈 시간 없다고 해서 내가 사다 줬어. 됐지? 뭔가 핑계가 좀 이상했습니다. 꼭 잔치에 안 가더라도 반지만 사서 전해주기도 하니까 거짓말을 하려면 차라리 제가 모르는 사람 이름을 대고 돌잔치 한다고 하거나 그랬으면 제가 더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평범할 줄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얼마 뒤 저는 돌반지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상상 초월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날 남편의 말이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뭐 더 물어봐도 답은 똑같았고 더 캐묻기도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남편이 피곤한 상태였고 괜히 짜증부터 내길래 혹시나 일 때문인가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영수증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남편 표정이 좋았으니까요. 암튼 저는 남편이 수상했고 핸드폰이라도 보고 싶었으나 잠겨 있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더 물어보면 화낼 게 뻔해서 말도 못하고 그저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달 뒤 어느 주말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무슨 모임 있어? 동창회? 아니. 동창회는 아니고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많이 늦어? 아니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남편은 이날 한껏 차려입고는 나갔는데 항상 외출 전에 행선지를 말하고 나가는 남편이었기에 이날은 얼버무리는 게 좀 이상하기도 했고 차려입은 모습이 수상해서
저는 남편이 나가고 바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는 뒤에 오던 택시를 붙잡고 따라가는데 30분 정도 가다가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저도 따라 내렸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돌잔치 행사장이었습니다. 1층 입구에서부터 안내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해당 층으로 올라갔더니 공간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왔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내렸는데 저는 기둥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니 첫 번째 룸으로 들어갔는데 돌잔치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 어떤 부부와 남편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남편이 정말 지인 돌잔치에 가느라 반지를 샀구나 싶더라고요. 이 상황에 왜 저한테는 더듬거리며 지인 부탁으로 반지를 산 거라고 한 건지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에 가면서 저한테 그냥 약속이 있다고 한 것도 의아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제가 본 아기의 얼굴이 남편과 너무 꼭 닮았다는 것이었는데 공주 옷을 입은 걸 보니 딸이었어요. 뭐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남편이 그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바로 집에 왔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너무 늦길래 전화를 해봤는데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밖인데 왜? 좀 늦을 거야. 지금 친구들 만났어. 그래? 얼마나 늦어? 글쎄 그건 모르지.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전화할게. 남편은 제 말에 대답은 다 하면서도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끝까지 돌잔치에 갔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이날 남편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돌잔치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어볼까 했는데 그러면 내가 미행한 사실을 말해야 하니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말을 안 하는지 숨겨야 할 게 있는 건지 싶었던 저는 며칠간 답답한 채로 지내야 했는데 핸드폰은 남편이 자면서도 손에 쥐고 있어서 선뜻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택근무로 이틀간 집에서 일을 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남편은 어딜 갔는지 없었고 노트북만 켜진 채 있었죠. 순간 기회다 싶었습니다. 노트북에 카톡이 로그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서둘러 노트북 앞에 앉았고 카톡 목록을 살짝 내려다봤는데 시댁 식구 회사 사람들 남편의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뭔가 의심이 갈 만한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하나씩 클릭해서 볼 시간이 없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최근에 주고받은 톡부터 볼 생각으로 다시 위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메시지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톡은 보험으로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것 말고는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과 1시간 전에도 둘이 톡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날 돌잔치 때 남편을 초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첫사랑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남편의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돌잔치 하니까 남편을 초대했고 그걸 제가 알면 사적으로 연락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남편이 일부러 얘기 안 하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서로 가정이 있는데 지금 남녀 그런 사이로 오해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읽으면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서 첫사랑을 우연히 만났고 보험 가입 때문에 몇 번 연락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둘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하면서 둘은 연락이 뜸해졌고 남편이 저와 결혼 후 다시 둘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말한 것 중 진실은 그 여자가 보험 설계사라는 점과 남편이는 유부녀라는 사실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볼 수가 없었는데 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아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더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거든요. 언제 왔어? 나 방금 전에. 어디 다녀와? 편의점. 답답해서 맥주 좀 사왔어. 남편은 일이 좀 많은지 늦은 시간까지 맥주를 마시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통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잔다고 하고는 일단 안방에 들어왔는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거실이 조용해진 것 같아 문을 열고 조심스레 나가봤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는데 다행히 톡이 그대로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맥주까지 마신 터라 남편은 코까지 골고 있었고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날 날을 새고 톡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당시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고 정신이 멍해졌죠. 남편은 그 여자를 아주 절절하게 사랑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냈던 오글거리는 톡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내 인생에서 너랑 만났던 시간들은 앞으로도 평생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야. 지금 와이프가 있는데도 네가 생각나. 참 기가 막혔죠. 남편에게 그 여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뭔지 아시나요? 그저 서로 못 잊어서 연락만 주고받고 보험을 핑계로 몇 번 만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관계라는 거였습니다. 결혼기념일 4주년 때 남편이 예약한 식당도 남편과 첫사랑이 이미 가본 곳이었는데 그걸 알고 나니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돌잔치에서 본 그 아이가 남편의 애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된 저는 배신감에 휩싸여 그날 상상 초월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제가 할 일은 오로지 증거였습니다. 증거를 모아 그걸로 소송을 걸어야 했죠. 그거 말곤 두 사람을 응징해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나 오늘 야근해서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그래, 알았어. 고생해. 평일에 야근하느라 고생했다고 주말에 술 약속이라도 잡히면 일부러 더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어렵게 알아낸 저는 남편이 잘 때 카톡은 물론 통화 내역까지 모두 다 찍어놨습니다. 블랙박스도 초반엔 볼 게 없었는데 이것도 매일 보다 보니 뭔가가 나오긴 하더군요. 그렇게 퇴근 후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다 보니 그게 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 사이 7kg가 빠지고 이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가고 상간녀 신상까지 모두 파악되었을 때 저는 변호사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메일로 싹 보내놓고 혹시 모르니 USB에 분산 보관해놨죠. 한 곳에만 보관해놨다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더 신경 썼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건 남편 얼굴을 보는 거였는데 아무렇지 않게 주말에 아침을 먹고 대화하는 것이 참 곤욕이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해가며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모일 만큼 모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남편에게 말도 없이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상간녀한테 소장이 도착했기 때문이죠. 매일 야근한다면서 상간녀를 만났던 남편놈은 이날 아주 칼퇴근을 했는지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남편의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안 받았거든요. 문자에 톡에 뭐 때문에 이러는지 저도 알고 있어서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애가 타는 쪽은 남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아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 오늘 종일 바빴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확인도 안 하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제 뒤만 졸졸 쫓아다녔는데. 왜 그래? 할 말 있어? 어? 이 시간에 집에 있으니 이상하다. 아니, 나도 뭐 일찍 들어올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바빴어. 아, 그랬구나. 남편은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할 거라 생각했는지 멀뚱히 저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화장대에 앉아 여유롭게 로션을 바르고 마스크팩도 한 장 붙이고 아침에 못 본 신문을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했죠. 그런 제 옆에 꼭 붙어서는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깨가 좀 뭉쳤네. 내가 주물러 줄까? 왜 이래? 하지 마. 전에 내가 안마해주면 시원하다고 했었잖아. 어깨가 싫으면 다리 해줘? 아니. 그럼 손 줘봐. 아, 진짜. 자기야. 도정아. 왜? 오해야. 무슨 소리야? 남편은 답답했는지 결국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아니, 자기야.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저는 상간녀 집으로 소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 집도 한바탕 난리가 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간녀 남편은 소장이 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두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오해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그래놓고 여행이라니 아주 기가 막혔죠. 남편은 출장을 간다면 나갔고 상간녀는 보험회사 직원들과 워크숍을 간다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상간녀 남편을 어떻게든 만나야 했기에 무작정 상간녀 집으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이때 저는 옷장을 열어 뭘 입고 가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괜히 후줄근하게 가기 싫더라고요. 갔다가 상간녀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 전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샀던 정장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집으로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상간녀 남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세영 씨 남편 되시나요? 이세영이랑 바람난 남자 와이프인데요. 이 말에 상간녀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흰색 러닝 차림에 나왔다가 놀라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지만 상간녀 남편의 첫인상은 참 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좋아 보험 설계 일을 한다고 했던 그 말처럼 현관문 열린 틈 사이로 집 내부를 슬쩍 보니 구석구석 짐도 많이 쌓여있고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해당 평수도 작았고요. 그런데 상간녀 남편 뒤로 할머님이 한 분 따라 나오셨는데 그분은 상간녀의 시모였습니다. 애를 봐주러 왔다고 하셨고 상간녀는 어디 갔냐고 하니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주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때 둘이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정말이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남편 회사로 전화해 봤는데 출장이 아니라 연차를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상간녀가 워크숍을 갔다고 하니 둘이 각자 집에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갔다 싶은 느낌이 확 왔습니다. 워크숍이 아니라 제 남편하고 둘이 놀러 간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저라도 황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남편과 상간녀가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크게 놀라면서 저더러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상간녀 남편은 외투 하나 걸치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애가 아직 어려서 제가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1층 외부 현관 앞에 서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와이프가 그럴 리 없을 텐데. 보험이라니까 남자 상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느낌만으로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이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상간녀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는데요. 거기다 아이에게도 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혈액형도 맞고. 혈액형도 맞고 또 뭐가 맞는데요? 돌잔치 하던 날 저 거기서 봤습니다. 제 남편이 거기 가서 그쪽 애 안고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땐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남편과 그 애기 얼굴 보고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두 사람이 나눈 톡 내용에서 그 아이 친아빠가 제 남편인 걸 알고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날 저는 상간녀 남편에게 알고 있는 사실의 대부분을 말하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다 덮고 참고 살든 용서해 주든 그건 상간녀 남편의 마음이니까 더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주도에서 돌아왔는데 저한테 아주 뻔뻔하게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대답 없이 한번 쳐다봤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남편이나 상간녀는 참 태평해 보였는데요. 남편은 처음엔 저한테 모두 오해라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이혼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답답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가 답답한데? 집에 오면 네 눈치나 봐야 하고 사람이 말을 하면 쳐다는 봐야지. 네가 사람이야? 뭐?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 눈치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내가 왜? 언젠가 이혼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바람을 피워놓고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이날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느 날 집으로 등기우편이 하나 왔는데 봉투에 크게 가정법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본인 외 개봉금지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뭔가 싶었던 저는 바로 뜯어봤고 확인해보니 이혼소장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하면서 이혼은 안 한다고 하더니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던 거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살기 싫다고 짐 싸서 시댁으로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시부모님은 궁금해서 한 번쯤 저한테 물어보실 법도 한데 남편이 시댁에 간 이후로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뻔했어요. 남편이 본인 유리한 대로 말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 우편물을 보고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참 가관이었습니다. 분량도 많았는데 자기 주장으로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본인에게 무신경하며
제가 게을러서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 1년 전부터 이미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대화 단절은 물론 제가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은 유부녀와 바람났으면서 감히 유책 배우자 주제에 저한테 소송을 걸었으니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싶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자기가 상간녀와 정리를 해도 저하고는 못 산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건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 쉽게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말이었는데 혼자 착각하고 저런 소설 같은 소장이나 날렸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상간녀 소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상간녀는 답변서도 최대한 늦게 보내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제발 협조 좀 해! 이제라도 내 말 잘 들으면 집 팔아서 전셋집이라도 얻어줄 테니까. 집이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면 되는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집 가지고 저리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다 무시했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법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알아내서 실행에 옮겼어요. 민사를 걸게 되면 부동산 가압류도 가능했기에 걸어놓은 상태로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가압류를 걸었죠. 상간녀 회사의 결정문 송달이 완료되고 난 뒤 해당 회사에서는 따로 공론화시키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까지 막을 순 없었겠죠. 결국 상간녀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이제 상간녀 남편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는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던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보면 법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 경우도 많지만요. 암튼 상간녀와 아주 절절한 사랑을 하던 남편놈은 집에 와서 빨리 정리하자고 했으나 무시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됐잖아. 소송에서 위자료도 받게 되고 다 되는데 뭐가 더 남았냐? 남편은 이날 그 상간녀와도 다 정리할 거라고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는데 저는 오히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런 거야. 뭐? 누가 먼저 꼬셨든 넌 가정을 지켰어야지.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 첫사랑도 불행하게 됐잖아. 너는 너 하나 행복하자고 나랑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 남편의 아이 인생까지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늘 생각해. 이 모든 불행의 시초는 너한테서 시작된 거라고. 그리고 이날 저는 이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법원에는 저 혼자가 아닌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갔는데 그날 남편을 만난 부모님은 그놈한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저희 부부 일입니다. 내 딸한테 그리 큰 상처 주고 그게 말이라고 나오나?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야, 고소? 그래 해. 하는데 고소하는 순간 이혼은 없어. 너 이세영 그 여자 말고도 만났던 사람 있었던 거 다 알아. 걔 인생도 나락 보내줄까? 어? 남편의 톡에서 상간녀 말고 또 연락했던 다른 여자와의 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관계는 아닌 듯 보였으나 그래도 결혼하고 딴짓거리한 건 맞으니 이걸 얘기했는데 남편은 제 말에 조용히 입을 닫더군요. 당연히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 분할도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토록 바라던 이혼을 했으니 이제 상간녀와 아이와 함께 새 인생을 살 생각을 하는 것 같았는데 과연 그 행복에 오래 갈까요? 상간녀 남편은 제가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름 혼자 이것저것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에 상간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친자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친생 부인 소송인가 그것도 한다고 했죠. 결국 아이만 안 됐습니다. 제가 누굴 걱정할 입장은 아니었으나 애가 무슨 죄입니까? 또한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직접 확인하게 되었으니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클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 사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최악의 결혼 생활을 잊고 싶어서 빈틈없이 일부러 제 자신을 더 혹사시키며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참 잘도 흘러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긴 소송이 끝나고 전 남편과 상간녀가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만 생각하면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저둘이 행복할 수는 없었죠. 전 남편은 꿈에 그리던 첫사랑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풋풋한 감정과 달리 결혼 생활은 현실이거든요. 환상이 모두 깨져버린 겁니다. 둘 다 소송으로 불륜녀 불륜남 타이틀을 얻고 아이만 생각하며 살기엔 두 사람 성격이 전혀 맞지 않았던 거죠. 결국 파국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전 직장에서 불륜으로 해고 처리된 게 소문나서 다시 일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애만 보고 있어야 하고 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려니 힘들었겠죠. 그전에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맞벌이를 하며 살았는데 만족할 리가요. 저도 그냥 전해 듣기만 할 뿐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요. 어느 날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퇴근 후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는데 어디서 낯이 익은 사람이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엔 몰라봤습니다. 벙거지 모자를 쓰고 옷은 또 왜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었는지 전 남편일 줄 상상도 못했는데 제 앞에 딱 멈춰서더니 누구세요? 전 남편은 모자를 쓱 벗고는 나야 이러면서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는데 덥수룩한 수염에 머리도 안 감았는지 기름기는 또 좔좔 흘렀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인 걸 알고는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여기서 띵 만나네. 저 전에도 몇 번 왔었는데 오늘 띡 보다니 다행이다. 나보려고 왔어? 넌 잘 지내나 보다. 용건만 말해. 나 보려고 온 이유가 뭔데? 저기 어디 가서 좀 얘기 좀. 아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할래?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인지 전 남편은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갈게. 그리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알았어. 너 불편할 테니까 안 올게. 그런데 나 부탁 있어서 왔어. 부탁? 이날 제가 오랜만에 본 전 남편으로부터 들은 그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내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25일 월급날 줄 테니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뭐? 너 그럼 나한테 돈 빌리려고 찾아온 거냐? 염치 없지만 부탁한다. 전 남편은 딱 봐도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놈에게 돈은커녕 꺼지라고 했습니다. 못 들었어? 꺼지라고! 아니, 버스 왔네. 그럼 나 갈게. 그리고 부탁인데 다시는 찾아오지 마. 어디서든 또 마주치게 되더라도 절대 제발 아는 척 좀 말아줘. 부탁할게.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으로 보이는 전 남편을 보고 있으니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불쌍하기는커녕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말도 마! 그 여자 진짜 독한 사람이더라. 독하다니?
애 놓고 집 나갔다고 하더라. 응? 도망을 갔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 두고 도망을 어떻게 가냐? 나도 지금 사는 게 힘들지만 난 우리 애들만 보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싹 다 풀리는구만. 암튼 그 여자한테 빚이 좀 있었나 봐. 그걸 네 전 남편이 갚아준 모양이고 가진 돈 다 털고 따로 대출도 받아서. 그런데 여자 빚은 해결했는데 대출은 받았으니 그걸 또 갖고 살아야 하잖아? 애가 어리니까 애 보면서 집에 있는데 벌어오는 돈은 적고 하고 싶은 건 또 많고 하니까 애만 두고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진짜야? 그래 진짜요. 네 전 남편 얼마 전에 회사도 그만뒀대. 회사는 왜? 너 이 얘긴 모르는구나. 들어보니 상가녀 남편이 소송만 한 줄 알았는데 전 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 와이프랑 불륜 저지른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 얘기까지 전부 다 하는 바람에 전 남편은 직장에서 소문 다 퍼지고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 다니긴 했다는데 다들 사람 취급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저한테 말해준 지인의 남편이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직접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으나 타 부서까지 소문날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되기는 그래도 꾸역꾸역 회사에 나왔대. 돈 벌어야 하니까. 그러다가 여자는 집 나가버리고 그 여자 찾는다고 회사 빠지고 소문도 안 좋은데 거기다 근태까지 엉망되고 하니까 잘리다시피 하고 나온 거지. 그래서 그날 저를 찾아와 돈 얘기를 했구나 싶더군요. 꼴에 자존심은 있었는지 월급탐은 준다는 말도 했는데 어쩜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날 무시하길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결국 애는 전시모 차지가 되었는데 제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애가 없었으니 처음엔 전시모도 예뻐했겠지만 애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애를 보며 살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많고 체력도 안 따라주고 안 봐도 그 상황이 훤히 다 보였습니다. 평소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셨던 분이라 혼자 애 보는 건 정말 힘들 텐데 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돈도 없고 거기다 애 엄마도 없으니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울거나 화내거나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참고 산다 해도 상간소송은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 사람 인생 망쳤다고 말이죠. 흔히 최고의 복수라고 하면 잘 사는 거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나쁜 짓 저지르고 행복하게 잘 사는 놈도 많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정말 최고의 복수는 제가 잘 사는 것도 맞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직접 겪어보게 하는 거더라고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 없거든요.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사니까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람 피운 놈들 이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행복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자기 권리 꼭 찾으셔서 남은 인생은 진짜 오로지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쓰레기 같은 전 남편과 이혼하기까지 후회되는 선택도 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 삶에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혼녀라는 게 평생 저를 따라다니겠지만 요즘 이혼이 뭐 흠인가요? 그리고 제 잘못으로 이혼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고 계시고요. 힘든 시간 겪고 나니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쓸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니라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더니 승진도 시켜주네요. 이번 생은 혼자 살아야 하나 싶은데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 일 모른다고 저도 재혼해서 또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